촬영 시작했어요? 네. 꿈을 해야 결단이 되는데 머리가 잘리나요? 네. 이거 살짝 이거 빼야 돼. 얘를 아니 얘를 살짝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빼고 밑으로 내려오면 됐어요. 그렇지. 됐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성공의 이게 8단계. 안 보이죠? 선물 안 보이네. 선물 안 보이네. 그럼 더 내려? 아 저런 거 해야 돼 PPT를? 아니요. 저는 하다가 까먹을까 봐. 아, PPT 하면 좋은 게 어디다 안 써놔도 되잖아요. PPT로 딱 해놓으면 3초 갔다 돌아오시는 네. 분이 있어. 그래서 PPT로 많이 해서 발표를 많이 깜짝 합니다. 놀랐어. 최근에 이제 제가 결단한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결단자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헬스장을 다녀야겠다. 이건 결정을 했고요. 오늘 교회를 갔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제대하는 걸 참 큰 결단하셨네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 군대 안 다닌다고 결단한 게 아니라 아메하려고 결단한 거니까 일단 결단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결단이라고 하기에는 딱 좋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5초의 기적 뭐 그런 책인데 쉽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5초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해야 한다는 알람은 영영 꺼지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 미루는 순간 영악한 뇌는 바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너무 피곤해. 10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해도 인생이 변하진 않아. 설득에 넘어가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엉켜버립니다. 여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느낌이 든 순간 바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이불을 걷어젖히고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5초를 세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는 자신에게 합리화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단순한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책 5초의 법칙입니다. 저자 멜 로빈슨이 테드 강연에서 처음 소개한 이 법칙은 순식간에 1000만 명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SNS에는 그녀의 법칙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이 법칙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저자가 처음 이 법칙을 생각해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직의 위기에 처해졌고 남편의 사업은 급속도로 나빠져 갔죠. 빚을 냈고 남편은 멀어져 갔으며 그녀는 무기력의 덫에 빠집니다. 분명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 시간에 일어나기,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술을 줄이기 등등. 하지만 그녀는 그중 어떤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TV에서 로켓 발사 광경을 봅니다. 4, 3, 2, 1, 0. Liftoff. 그 순간 그녀는 내일 아침부터 저 로켓과 같이 5초를 카운트다운하고 바로 일어나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알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해본 적 없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지 그걸로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5초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하기 싫어지는 순간 5초를 센 다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초를 센 다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녀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가장 주목받는 CNN의 방송 진행자이자 라이프 코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순간 우리 뇌에게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놀고 있다가 공부나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놀아도 괜찮을 거라는 5초의 법칙의 비밀은 그 변명거리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며 5초를 세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변명을 찾는 데서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건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꾸준히 운동하기, 집중해서 일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삶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건 누군가 엄청난 현자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한 건 행동에 바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달콤한 유혹,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져 조정하고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5초의 법칙에 따라 나까지 카운트다운 해야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 알람이 한 6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5초의 법칙 이거를 한 1년 전에 읽었을 때 그 사례를 생각해 보면 알람이 띠리링 울리고 알람 끄고 나서 5, 4, 3, 2, 1 하고 딱 일어나면 그때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희한하게 나랑 타협 안 하는 그런 삶을 요거 만들면서 내일부터 다시 또 우리 정경 사장님 귀찮게 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결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단어는 결단입니다. 먼저 결단이라는 걸 해보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는 마이클 포티노라는 이 박사님인데 2014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생 그러니까 42년 동안 살아오면 70세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을 살았을 때 잠자는 시간 23년, 그다음 식사 시간 6년, 그다음에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5년, 그다음에 자리에 없는 사람 전화 바꿔주기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하고 하는 거 2년. 이제 좀 스마트폰 시대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걸 옛날 걸 것 같고 신호등 기다리기 6개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 42년 2개월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주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부의 경우 딱 주부 연간 5톤의 식기를 들어 올립니다. 5톤의 식기 연간 3만 평방미터의 바닥을 닦습니다. 정지영 사장님은 닦지 않고 제가 닦습니다. 연간 5,000km를 가족을 위해서 걷고 주당 70시간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사용된다. 자녀가 둘일 경우에. 주부의 경우는 이렇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써야 되느냐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고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엉망진창인 창고와 뒤죽박죽인 내 일정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엉망진창인 창고는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쌓아놨으니까. 그리고 공간보다는 많은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고 원칙 없이 물건을 쌓아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엉망진창인 창고인데 일정이 뒤죽박죽이면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똑같은 24시간인데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된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원칙 없이 남는 시간에 일을 하고 원래는 일하고 원칙 남는 시간에 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뒤죽박죽인 일정은 또 이렇다. 그다음에 언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도 주변에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리와 정돈, 우리 정리정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리정돈이 틀린 말이에요. 한자도 틀리겠지만 정리는 뭘까요? 정리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네, 갖다 버리면 됩니다. 정리한다 그러면 이거 갖다 버리고, 정돈은 원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 그게 정리정돈하라고 한다는 거는 다 갖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상 정리정돈하면 정돈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정리정돈한다 그러면 정리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싹 갖다 버리는 스타일. 그리고 정재원 사장님은 정돈만 하는 스타일. 그래서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인데 이게 안 나오나요? 여기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 스티브 잡스는 결단했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자기가 잘하는 거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결단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단과 결정, 오늘 여기 덥네요 되게. 네, 결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단은 이제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 그러니까 어떤 강한 결정을 하는 건데, 또 결정은 결단보다는 좀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결단이라는, 또 요즘 책 읽어보면 하루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결정할까요? 정정문 사장님. 정정문 사장님이 하루에 결정하는 거. 네. 수없이. 홍길 사장님. 하루에. 매 순간.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이양락 사장님. 몇 개라고 쉬어보지 않고 100개? 약 35,000개를 결정. 하루에 결정하는 거. 이거 할까? 화장실 갔다가 밥 먹을까, 밥 먹고 화장실 갈까, 이런 것도 결정을 다 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소소한 결정을 35,000개 정도 1일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결단을 하는 거죠. 끈을 단을 써서 결단인데, 결정은 결정하는 거하고 결단하는 거하고 어떻게 좀 많이 틀립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같은. 크게는 결단한다는 거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거고, 결정한다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만족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결단한 사람들은 달성하지 못하면 그거에 화가 납니다. 분노하고. 근데 아마추어 같은 결정을 하면, 결정만 하는 사람들은 못했어도 다음에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결단한 사람들은 목표가 나를 관리하는데, 결정한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관리하는 거죠. 수시로 목표가 바뀌는. 근데 결단하신 분들은 목표를 놓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결단과 결정에 어떤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다기보다는 결단해야 되는 게, 성공의 8단계, 성공 8단계 중에 2단계가 결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또 의미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인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퀴즈. 하늘에서 제일 빠른 동물은 뭘까요? 하늘에서 매나 독수리? 네, 독수리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땅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 네, 치타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물속에서 가장 빠른 동물? 물속에서 가장 빠른 동물 뭘까요? 상어? 돌고래? 있겠죠. 얘네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게 재밌는 퀴즈가 들어. 하늘도 날 수 있고 땅도 헤엄치기도, 걷기도 하고 헤엄도 치는 사람, 동물이 있어요. 오리. 네. 오리? 네. 이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세 개 다 잘해서 오리가 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제일 빨라서 독수리처럼 되든지, 치타처럼 되든지, 돌고래처럼 돼야 되는데, 이거저거 다 하면 오리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개 다. 하지만 뭐 나는 하늘에서 가장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아메이 리더님들 중에 오늘 들은 백설공주 리더님, 백설공주 누구시죠? 김미정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결단을 했었을 때가 뭐였냐? 애기 젖을 끊었죠. 젖을 끊고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랬고, 최근에 또 성공 스피치 중에 어떤 분이셨죠?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와이프와 한 방에서 같이 자지 않겠습니다. 김용목 사장님인가요? 이렇게 뭔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결정하신 거죠. 그분들은 결단하신 거죠. 내가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냐, 와이프가 중요하냐, 애 젖 먹이는 게 중요하냐, 아메이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이야 성공하셨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결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요하고 시급한 게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시급한 거는 뭐 우리 지금 아메이 일을 하던가 아니면 미래 준비를 하거나 공부, 뭐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개발 아니면 뭐 건강 관리. 좀 되게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저처럼 뭐 이렇게 건강하면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급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쪽 부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급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각종 모임, 취미, 경조사, 그 다음에 여성분들 잘 쓰는 거. 나 은행 가야 돼. 은행에 뭐 내야로 가야 돼. 이런 거 중요하진 않은데 시급한 거. 그 다음에 시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은 게 있어요. 핸드폰 보는 거, TV 보는 거. 요즘 뭐 드라마가 뭡니까? 어저께 했던 거. 이영애인가요? 누구지? 부부의 세계. 네, 요즘 부부의 세계 때문에 아주 그냥 김희애 씨 나오는 건데, 우리 정정 사장님도 엄청 보고 계신데, 뭐 SNS, 스마트폰, 수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네 가지로 나누고, 중요하고 시급한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고,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는 대신 시켜도 됩니다. 뭐 은행 가서 뭘 누굴 낸다 그러면 와이프를 시키든지 아니면 동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거는 그냥 제거해버리시면 되는, 이게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과 시간에 대해서 재정리하는 그런 거를 하면 결단을 하시기에 쉬운 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단원의 꿈인데, 꿈이라는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꿈이 A4 용지라고 했을 때, 이 A4 용지를 제일 멀리 날릴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날리는 방법도 있겠고, 접어가지고 던지는 방법도 있겠고 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구겨가지고 공처럼 만들어서 던지는 거라. 제 꿈이 짓밟히고 이렇게 구겨져야만 내 꿈이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일화가 있는데, 항상 그 꿈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사업가 될 수 있도록